어느 날 나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나는 먼저 자연스럽게 해결할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다. 온라인에서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 첫 단계는 식단을 바꾸는 것이었다. 나는 아침마다 오트밀을 먹기 시작했다. 연구에 따르면 그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식품이다. 오트밀에 견과류와 베리를 추가해 맛을 더했고 매일 아침 즐거운 시작이 되었다. 동네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구매하고 매일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섭취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실천하면서 더 많은 식단 정보를 찾아보았다. 생선을 먹으면 오메가-3 지방산이 신체에 좋다는 소식을 듣고 원어와 고등어 같은 생선을 식단에 추가했다. 가공육 대신 닭 가슴살과 같은 살코기를 선택하고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을 선호하게 되었다. 운동도 내 일상의 큰 부분이 되었다. 처음에는 짧은 산책부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30분 동안 걷기 시작했다. 걷는 동안 마음이 맑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점차 걷기는 달리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체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하루는 친구로부터 요가를 권유받았다. 요가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정신적인 안정감과 유연성을 주었다. 주말마다 요가 수업에 참석하며 또 다른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인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콜레스테롤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 또한 견과류와 씨앗류도 먹기 시작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간식을 대체하는 건강한 선택이 되었다. 가끔 집에서 스무디를 만들어 아보카도와 함께 먹었고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신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는 습관도 들였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다. 처음에는 녹차의 쓴맛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다시 의사를 찾았다. 이번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진 것이다. 나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개선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내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기를 바라며 나의 이야기가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업무와 학업에 치여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정민은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결심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정민은 자신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먼저 정민은 매일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설정했다. 매일 밤 일관되게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예상외로 그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임을 깨달았다. 그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부터 멀리하고 잠들기 전에는 긴장을 풀 수 있는 독서를 통해 하루의 스트레스를 덜어내었다. 또한 정민은 매일 아침 햇빛을 쬐며 30분 정도 조깅을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피곤한 몸을 억지로 움직이는 일이 다소 고역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 운동은 정민의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줬고 신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저강도 운동이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실감하였다. 정민은 자신의 식습관도 점검하였다. 그동안 습관처럼 먹어왔던 패스트푸드와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하였다. 매 끼니에 적절한 영양소를 포함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는 음식이 주는 에너지가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더불어 일과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정민은 명상과 요가를 배워 실천하였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조절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또 주변의 친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정기적으로 만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인간관계에서 오는 심리적인 위안을 얻었다. 이러한 변화를 6개월 정도 지속하니 정민은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피로는 그의 삶에서 점점 멀어졌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여전히 바쁜 일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피로에 쓰러지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정민은 이러한 생활 습관을 통해 만성 피로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자체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했다. 이 사건 이후 정민은 만성 피로로 고생하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그들의 건강 회복을 돕기도 하였다. 이제는 단순히 개인의 생활 습관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민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향을 잃은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현대 사회의 빠른 흐름 속에서 매일 눈코 뗄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며 정신적으로 지쳐갔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대기업에서 중요 프로젝트를 맡아 연일 야근 과외에 쫓기며 심리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쌓여만 갔다. 어느 날 민수는 출근길에서 우연히 명상의 힘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책은 명상의 기본 원리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그런 내용을 반신반의하면서도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싶었다. 첫 번째 시도는 그리 순조롭지 않았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한 방 안에서 눈을 감고 앉았지만 머릿속에선 업무에 관한 생각과 개인적인 고민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으며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는 조금씩 명상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명상하는 동안 잡념들은 구름처럼 흘러갔고 그는 점차 마음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루하루 그 고요함의 시간은 그에게 작은 해방감을 주었고 일상 속에서 조금씩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며칠 후 민수는 휴식의 중요성 역시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근처 산으로 향했다. 조용한 자연 속에서 걷고 하늘을 쳐다보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작은 변화를 시작한 후 민수의 삶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업무에서의 효율이 높아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는 명상과 휴식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덕분에 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민수는 명상과 휴식을 통해 마음의 항해를 떠났고 그 항해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내면의 평화와 직면하게 해주었다.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고 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민수는 자신만의 명상과 휴식의 중요성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함께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하루는 잔잔한 바람이 부는 어느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이 마을에는 100년 넘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나리였고 그녀는 자연 치유와 대체의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의 이치를 배웠고 시간이 흐르면서 인근 지역까지 그녀의 치유법이 소문나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새로운 방문자가 찾아왔다. 도시에서 온 젊은 여성 윤서였다. 윤서는 최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약국에서 얻을 수 있는 약들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줄 뿐 그녀의 깊은 고통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친구로부터 할머니 나리에 대해 듣게 되었고 고심 끝에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윤서는 할머니의 오두막에 발걸음을 옮겼고 마당에는 다양한 약초들이 잘 정리되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는 윤서를 반갑게 맞아주며 차 한 잔을 건넸다. 편히 말씀해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먼 곳까지 오게 했는지요? 할머니가 조용하게 물었다. 윤서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이를 해결하지 못해 겪고 있는 좌절감을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잠시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나서 마당에 있는 약초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자연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힘이 있어요. 이곳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수백 년 동안 그 역할을 해오고 있죠. 할머니는 특히 머리와 관자놀이 주위에 바르는 천연 오일과 머리를 편안하게 하는 허브 찜질법을 소개해 주었다. 윤서는 매일 아침마다 할머니에게서 배운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허브 찜질법으로 머리를 진정시키고 할머니가 알려준 호흡 명상법으로 마치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편두통은 점차 호전되었고 단축된 통증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윤서는 비로소 진정한 자연의 힘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치료의 과정이 단순히 신체 건강을 넘어서 마음의 평안함과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다시 도시로 돌아가 더 바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치료의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자연과의 조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달은 윤서는 도시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윤서는 마을을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새로운 방문자들을 데리고 왔다. 자신이 그렇듯 그들이 자연 치유와 대체의학의 매력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였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살며시 들어오고 있었다. 아침의 상쾌함과 가벼운 공기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이 시작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날이었다. 친구의 권유로 필라테스를 시작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 친구는 몇 달 전부터 필라테스가 몸과 마음의 균형에 얼마나 좋은지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내심 호기심이 생겼던 나는 결국 포기롭게 해보자 고 결심하게 되었다. 필라테스 수업은 동네 피트니스 센터의 아담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다. 나오는 길에 한 손에는 매트와 함께 작은 물병,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엔 약간의 설렘과 긴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침내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스트레칭을 시작하고 있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점에서 왠지 모르게 안도감이 들었다. 강사의 첫 마디는 "여기는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는 공간입니다였다. 이 말이 주는 편안함 때문인지 긴장이 조금 풀렸다. 첫 번째 동작은 헌드레드였다. 등을 대고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팔을 곧게 뻗어 동작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팔을 오르내리며 100회를 반복하는 동작이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쉬운 걸? 하면서 시작했지만 50회를 넘어서면서부터 숨이 다 빠지기 시작했고 이내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필라테스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첫날부터 체감하게 되었다. 다음 동작을 놀어 이었다. 바닥에 누워서 서서히 상체와 하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복부의 힘을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였다. 힘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군. 필라테스의 매력을 알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따라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처음이라 다소 궁극게 움직였다. 하지만 허벅지와 복부 근육에 자극이 가해질 때 스스로 몸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으로 진행된 동작은 플랑크였다. 평소에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정확한 자세를 맞추느라 고군분투하던 나는 땀을 주르륵 흘리고 있었다. 몇 분간 브릿지 자세를 유지하며 땀을 뻘뻘 흘리는 나를 보며 강사는 흐트러짐 없이 애가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수업이 끝난 뒤 온몸이 쑤시면서도 마음 한편은 가볍고 충만했다. 필라테스의 매력을 한 번 느낀 것은 물론이고 몸을 이해하고 날마다 건강한 나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친구에게 감사했다. 그녀 덕분에 또 다른 세상과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필라테스는 나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단련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로도 나는 꾸준히 매트 위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나를 발견하고 있었다.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은 내가 되어가고 있었다.